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13차 시입니다. 지난 12차 시에서는 은퇴 후 관계의 변화와 재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3차 시에서는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지속 가능한 관계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 두 번째, 어려운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용하고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면 먼저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독특한 역할을 찾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경험과 감정을 돌아보며 배우는 과정은 자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계를 이해하고 극복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사회 활동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사 기반 그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흥미와 열정을 발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구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지식이 전달되고 이는 모두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호 학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서로를 성장시키며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자신을 개선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네트워크 확장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의 목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자신의 역할이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삶의 의미를 깊게 느끼게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역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더는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며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팀 빌딩과 협업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리더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리더십 워크숍이나 멘토링을 통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지역사회의 니즈를 파악하고 자원을 동원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역할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면 먼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식하고 문화 간 차이점을 존중하며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호 이해와 학습은 다문화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성찰이 필요하며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청하고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문화 교류 행사나 차별 없는 공간을 통해 모두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소통하려면 글로벌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고 국제 포럼이나 문화교류 이벤트에 참여하여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온라인 독서 클럽이나 가상 문화 체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제 NGO 활동이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예절을 지키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연결을 넘어 서로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도구와 열린 자세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다문화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19만 3,814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036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학교급별로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1만 7,459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4만 7,910명으로 9.6% 증가, 고등학교는 2만 7,673명으로 무려 30.6% 증가했습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8%로 전년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인간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학습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편견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문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며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관계 형성을 넘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식과 협력 능력을 기르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추이를 보면 성인들 사이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문화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이는 반면
40대 이상 성인들은 다문화 수용성이 낮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다문화 수용성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2012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시점에서 성장했기 때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청소년층에서는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2018년보다 1.76점 상승한 반면 고등학생들의 수용성은 1.43점 하락했습니다. 이는 중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고등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다문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학생과 20대, 30대는 이주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시점에 성장했지만 다문화 수용성 향상의 계기가 부족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부정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문화적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는 사회적 환경과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적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다문화적 인간관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인 교육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문화적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적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과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다문화적 인간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인간관계는 서로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갈등과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며 긍정적인 발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감정적 소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은 개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갈등과 불화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열린 소통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독성 관계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며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이며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적 관계로 한쪽이 상대방의 행동과 결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조종적 관계로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하거나 감정을 조종해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의존적 관계로 한쪽이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지하며 독립성을 잃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관계는 끊임없이 상대방과 경쟁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형태입니다.
독성 관계의 주요 징후로는 지속적인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언행은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감정 조종, 죄책감 유발, 개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태도 또한 독성 관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대방의 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독성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존중하고 열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독성 관계는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독성 관계는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불안과 우울증을 증가시킵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독성 관계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며 만성 피로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사회적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성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기피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신뢰를 쌓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독성 관계는 개인의 업무나 학업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과 동기를 저하시키며 자아 실현을 방해하여 개인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성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독성 관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과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거나 건강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때로는 no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언어적 신호를 인식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독성 관계 대처의 핵심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작은 성취도 인정하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줄이고 자기 돌봄을 실천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없거나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건강한 경계와 자기 돌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계 단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자존감이 하락하며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개인 성장이 저해된다면 이는 관계 단절을 고려할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은 명확한 의사 전달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존중과 예의를 지키되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관계의 본질을 평가하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가치관과 충돌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한 후에는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가지며 자기 성찰을 통해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는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탐색하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별은 언제나 힘든 과정입니다. 상실감과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주변의 지지체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상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은 이별 후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고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강점을 발견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점을 개선하고 이별에서 배운 점을 정리하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며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루틴을 만들며 자신을 새롭게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별을 경험으로 삼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며 미래에 집중하고 감사함을 찾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인식과 책임 수용입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변화의 의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패턴을 반복했는지 그걸 고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 표현에 반응하는 것. 비언어적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눈빛, 몸짓,
그 모든 걸 읽어야 해요. 공감적 반응을 연습하고 상황에 맞는 지지를 제공해야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사과 방법.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기본.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변화할 거라는 약속,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하지 않을게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행동을 보여주세요. 용서를 강요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는 게 포인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관계가 손상됐을 때 중요한 건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이건 마치 귀가 2배 더 커진 기분으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개방형 질문으로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가세요. 그게 왜 그렇게 느껴졌어요? 처럼. 또 말이 끝난 후에는 요약을 해보세요. 너무 속상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주는 거죠. 비언어적 신호도 중요. 몸짓, 표정, 눈빛을 놓치지 마세요. 판단을 유보하면서 감정을 반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공감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 신뢰 재구축. 신뢰는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죠.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해요. 말도 숨김없이 진심을 다해 말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잊지 마세요. 믿음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납니다. 자주 대화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목표가 명확해지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시간과 노력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관계 회복은 바로 이 작은 실천들의 합이에요.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균형이에요. 우리가 늘 상대방에게만 집중하고 내 시간을 못 챙기면 결국 에너지가 바닥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아 성찰의 기회도 되고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재충전할 수 있죠. 이 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창의성도 쑥쑥 자라납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잔이요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기 관리도 빠질 수 없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유지되면 마음과 몸이 모두 튼튼해지죠. 여기에 명상과 마음 챙김을 추가하면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관계의 질 향상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깊이 있는 대화가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또한 명확한 한계 설정과 거절하는 법 배우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다 보면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감소. 과도한 기대는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려면 기대를 줄이고 자신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야 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의 핵심, 바로 다양성 존중과 포용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으려면 다양한 관점 수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배경,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때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게 바로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탐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게 필요해요. 또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면 타인과의 교류에서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바로 관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그 다음, 포용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등한 기회 제공과 소수자의 의견 존중을 통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포용적 정책을 세우면 누구나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또한 팀워크를 강화하고 안전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관계에서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통한 개인 성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자세인데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비판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용의 균형도 잘 맞춰야 해요.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하답니다. 또 피드백을 통한 자기 개선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건설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고 그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평가를 하며 발전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양성 수용이란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성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해결 능력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과 포용적 태도를 가지며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윈윈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 향상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으면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배움은 나를 더욱 성숙하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럴 땐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감정일기를 쓰거나 문제가 있을 땐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자기 돌봄 실천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만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또 건강한 경계 설정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도하게 책임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동호회나 클럽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취미를 공유하거나 기술을 교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거나 친목을 도모하면서도 나만의 개인 공간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역사회 행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문화 교류나 이웃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책임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죠. 그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와 스트레스 관리는 함께 갑니다.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죠. 특히 실패는 가장 큰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인내와 용서의 힘을 배우며 겸손함을 기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워가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나 리더십 자질을 개발하면서 협력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기 성찰은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아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지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평생 학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멘토링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독서를 통해 학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연결을 넘어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13차 시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지속가능한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면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사회적 역할을 유연하게 수용해야 하며 다문화 환경에서 관계를 구축하려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독성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고 건강한 소통과 자기관리를 통해 관계의 회복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14차 시 경력 관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은퇴 후 경력 전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다문화적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